회장님, 검사 결과 뇌에서 큰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이 교수, 어서 수술 날짜 잡아주게나. 종양이야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기 송구스럽지만 현재 의학기술로는 이 종양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뭐? 불치병이란 말이야? 대한민국 역대 경영인 5손가락에 꼽히는 공포전자 회장 김미호. 김미호 회장은 64세의 나이로 불치병 판정을 받았다. 회사 경영에 몸을 갈아 넣느라 건강을 챙길 새가 없던 것이었다. 이제야 공포전자를 대한민국 1등 기업으로 만들어놨더니만 보상으로 준다는 게 불치병이라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회장님, 혹시 냉동인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냉동인간? 그게 뭔가? 현대 의학기술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를 냉동시켰다가 의학기술이 발달한 미래에 다시 해동시켜서 치료하는 기술입니다. 미래에서 치료를 한다고? 그게 가능한 말이야? 제 후배 녀석이 이 냉동인간 연구소에 있는데 소개 한번 시켜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이스연구소 수석연구원 박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포전자 회장 김미호라고 합니다. 일단 앉아서 얘기 나누실까요? 이 교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냉동인간을 연구 중이시라면서요. 혹시 연구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네, 이 자료들을 보시면 인체를 보존할 수 있는 상태로 냉동시키는 기술까지 완벽 구현한 상황입니다. 그럼 냉동인간을 해동하는 기술은 아직 연구가 안 된 건가요? 해동 기술도 저희 쪽에서 최대한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건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수한테 내 병에 대해 들었나 보군요. 회장님도 아시다시피 기술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분명 미래에는 회장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완벽히 탄생됐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냉동인간 연구에 올인을 하고 있는 이유죠.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공포전자에서 재정적인 문제만 지원해 주신다면 회장님을 미래에서 꼭 치료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영준 연구원이라고 했나요? 우리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아버지가 냉동인간이 되시겠다고요? 냉동인간 안전한 거 맞아요?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 같은데. 이렇게 가만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미래의 인류에게 희망을 걸어보는 게 낫지 않겠어? 아버지, 나는 이미 냉동인간 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내가 시킨 것들만 잘 진행시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이스 연구소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아버지가 해동되실 때까지 저희 집안 대대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나 없는 동안 회사도 잘 부탁하고 내가 냉동인간에서 해동됐을 때 여전히 공포전자가 대한민국 1등 기업이었으면 좋겠으니까. 회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들아, 마지막으로 우리 손자 민수가 보고 싶구나. 네, 민수 불러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이고, 우리 귀여운 손자. 민수야, 할아버지가 멀리 여행을 떠나야 돼. 여행? 그럼 언제 오세요? 일이 잘 풀리기만 하면 민수가 할아버지 나이가 됐을 때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때 할아버지 만나게 되면 잘 부탁해. 회장님,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할 게 있나. 최대한 빨리 의학기술이 발전하기를 기도할 뿐이지. 회장님께서 저희를 믿어주신 만큼 하루빨리 해동 기술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럼 냉동 진행하겠습니다. 2123년 150세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전자제품들로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보세요. 대한민국 1등 기업 공포전자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아이고 민수 회장님 오셨습니까? 연구소장 잘 있었어? 내가 말한 건 다 준비해놨지? 네, 김미호 전 회장님을 해동시켜놓고 수술대에 모셔놨습니다. 그래 우리 회사 없으면 아이스 연구소도 없는 거 알지? 비밀 유지 좀 부탁해. 아이고 그럼요. 공포전자의 지원 덕분에 저희 아이스 연구소가 해동 기술까지 빠르게 개발해 냉동인간 연구를 완성했으니까요. 이 은혜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를 해동시켜 놓은 곳으로 안내해 주겠나? 할아버지, 혼자 민수 왔어요. 오랜만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라도 찾아뵀었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냉동인간 권유도 해봤지만 아버지는 냉동인간이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시간이 정말 빨라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106살이나 됐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지금은 사람들이 150살까지 살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할아버지 병을 고칠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어요.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를 왜 깨웠냐고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폐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담당 의사가 폐 이식을 해야 한대요. 그런데 이식할 폐를 쳤다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뇌에 종양만 있지 장기는 건강하시잖아요. 담배랑 술도 안 하셨으니까요. 거기다 장기들도 냉동 상태로 잘 보관돼 있고요. 아침 의료진이 검사해보니까 할아버지 장기들이 저한테 딱 맞다고 하네요. 어차피 할아버지 병이 치료될 미래에는 인공장기들이 다 개발돼 있을 거니까 할아버지는 그때 인공장기 이식 받으세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 살아야겠으니까 할아버지의 싱싱한 폐가 필요하거든요. 의료진 진행시켜. 할아버지, 제가 이번에는 간암에 걸렸대요. 간 이식이 꼭 필요하다는데 이 손주를 위해 간 정도는 떼어주실 수 있으시죠? 의료진 진행시켜. 할아버지,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는지 노안이 와서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담당 의사가 할아버지 안구를 이식하면 눈이 잘 보일 거라고 하네요. 어차피 할아버지 병이 치료될 미래에는 분명 인공 안구도 개발돼 있을 거예요. 일단 제 눈이 제대로 보여야 공포전자를 글로벌한 기업으로 만들어서 1등 기업으로 유지시키죠.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한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할아버지가 깨어났을 때도 공포전자가 1등 기업이었으면 좋겠다고. 할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려면 눈이 꼭 필요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안구 내어주세요. 괜찮으시죠? 의료진 진행시켜. 비나이다. 전지신명께 비나이다. 제발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어찌 저희 집안에 딸만 4명을 주셨나이까. 우리 집안에 더 이상 여자는 필요 없으니 저희 집안 대를 이을 건강한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나이다. 전지신명이시여. 우리 집안에는 무서운 비밀이 하나 있다. 우리 집안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아들을 임신해서 낳으면 출산 중에 죽는다는 것이다. 옛날에 딸만 넷이었던 조상 어르신이 집안에 더 이상 여자는 필요 없으니 건강한 아들 하나만 달라고 천지신명께 잘못 빌었다가 이런 저주에 걸렸다고 전해 내려온다. 이 저주로 인해 증조할머니는 친할아버지를 낳다가 돌아가셨고 친할머니는 아버지를 낳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나를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아버지는 내가 20살이 되던 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비밀을 이야기해 주셨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저주 같은 게 어딨냐고 말이다. 하지만 어머니, 친할머니, 증조할머니, 그 윗대 조상할머니까지 모두 아들을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나는 이 저주 때문에 여자친구를 만나 연애를 해도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30대 후반의 노총각이 됐다. 미우야, 너도 내년이면 40인데 얼른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아버지도 참 결혼이 하고 싶다면 막 하는 건 줄 아세요? 돈은 걱정하지 말고 이쁜 섹시 한 명만 데려와. 아들 한 명만 낳으면 아빠가 아파트랑 다 해줄 테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어머니한테 집안 비밀을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낳으신 거잖아요. 당연히 미안하지. 그런데 집안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니? 조상님들이 어떻게 이어온 건데 아빠도 어쩔 수 없었단다. 저는 저한테서 이 대가 끊어지더라도 집안 비밀을 숨기면서까지 사랑하는 여자를 희생시킬 수 없어요. 그깟 대가 뭐라고. 김미우 말 조심해. 우리 가문을 지키기 위해 네 엄마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 저는 이 저주받은 집안의 대를 제 아들한테까지 물려주기 싫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강요 좀 하지 마세요. 김미우, 이리 오지 못해? 미우씨, 소개팅 한번 안 할래? 괜찮은 동생 한 명 있는데 나이도 32살이야. 32살이요? 저 같은 아저씨 좋아하겠어요? 미우씨가 어때서? 여자친구도 없지, 성실하고 착하지, 무엇보다 집에 돈이 많잖아. 아니에요. 저 결혼 관심 없어요. 누가 결혼하래? 그냥 만나만 보라는 거지. 한번 만나봐, 알았지? 진짜 괜찮은 애라서 그래. 그렇게 나는 회사 동료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하게 됐다. 처음에는 시간만 때우고 오자는 마인드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여자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 오빠는 나랑 결혼하기 싫어? 왜 결혼 얘기만 나오면 이야기 주제를 돌리려고 해?
당연히 너랑 결혼하고 싶지. 근데 문제가 좀 있어. 문제? 무슨 문제? 말해봐. 내가 다 해결해줄게. 어떡하지? 사실대로 말해야 되나? 괜히 말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 아니야? 왜 말을 못해, 오빠?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딨다고. 괜찮아, 말해봐. 그래, 말하자. 어차피 한 번은 넘어가야 할 문제였어. 그게 있잖아. 사실 우리 집안이 결국 나는 여자친구에게 우리 집안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아들을 임신해서 낳으면 출산 중에 죽는다는 저주를 사실대로 다 털어놓았다. 요즘 그런 저주가 어딨어. 당연히 옛날은 지금처럼 의료기술도 열악한 데다가 자연분만 중에 사고도 많아서 그런 우연들이 겹친 걸 거야. 그렇다고 하기엔 우리 어머니부터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의료기술이 워낙 발전한 데다 자연분만 말고 제왕절개로 하면 그런 일 없을 거야. 나는 그런 저주 같은 거 안 믿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오빠. 이거 내가 프로포즈 하는 거다. 프로포즈?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됐고 얼마 안 돼서 아내는 아들을 임신하게 됐다. 아내는 아들을 임신했다는 걸 알자마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저주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나를 안심시켜줬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기가 나왔나?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산모 아드님 모두 건강합니다. 정말요? 산모도 무사한 거 맞죠? 네, 지금 막 출산을 마치고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내 말대로 저주가 아니라 그냥 안 좋은 우연들이 겹친 악연 같은 거였나? 아버지, 산모와 아들 모두 건강하대요. 애초에 저주 같은 건 없었나 봐요. 아들은 나와 아내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자라주었고 나는 저주가 있었다는 사실도 잊은 채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러다 우리 가족에게 둘째라는 축복이 찾아왔다. 둘째가 딸이길 바랬지만 아쉽게도 아들이었다. 그래도 나는 너무 좋았다. 아내는 내심 불안했는지 첫째를 낳을 때처럼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했다. 그렇게 둘째 출산날이 됐다. 곧 동생이 나올 거야. 동생 태어나면 네가 형이니까 잘 챙겨줘야 돼. 동생 나왔나봐.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산모랑 아이는 괜찮죠? 아드님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산모는 사망하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전혀 사망할 일이 아니었는데. 설마 저주 때문이야? 근데 첫째 때는 무사했는데 왜 둘째 때 이렇게 된 거지?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 하니까 좋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고 오늘 잘 먹었다. 다음에는 내가 살게. 너 차 가져오지 않았어? 대리 불렀지? 대리 불러야지.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먼저 들어가. 곧 지하철 끊기겠다. 그래, 먼저 갈게. 음주운전 하지 말고 대리 불러서 가. 걱정하지 마, 임마. 지금 대리운전비 얼마이려나? 4만원? 15분 거리밖에 안 하는데? 술도 별로 안 취한 것 같으니까 그냥 운전하고 가야겠다. 설마 단속 걸리겠어. 혹시 사고 내면 진짜 큰일 나니까 조심하자. 형님들, 저 건들지 말아주세요. 뭐야, 음주단속 중이잖아. 원래 여기 음주단속 안 했는데? 요즘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가? 너 지칠이었지. 왜 하필 오늘이야? 도망가기엔 늦은 것 같고. 에휴, 어쩔 수 없지. 내 잘못인데. 지금 걸리면 무조건 면허 취소 나오겠지? 면허 취소 1년이었나? 1년 동안 차 없이 어떻게 다니냐? 안녕하세요. 음주단속 중입니다. 후 하고 불어주세요. 됐습니다. 죄송. 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아싸, 이게 웬 떡이야? 음주 측정기가 불량인가? 어쩐지 이상하게 생겼더라. 근데 나야 고맙지만 음주운전한 사람을 못 잡을 거면 음주단속을 왜 한대? 하여간 대한민국 경찰들이라. 뭐야? 헐, 방금 내가 사람을 친 거야? 아니야, 아닐 거야. 뭐야, 진짜 사람이었잖아. 어떡해? 저기요. 이 여자 숨을 안 쉬어. 잠깐만, 임산부잖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임산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산모 아이 모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32살의 김모 씨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을 하고 집에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김모 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으며 김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긴 수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김모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전국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현재 피고인 김미호로 인해 무고한 산모 아이가 세상을 떠났고 남은 가족들은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피고인 김미호 씨 음주운전으로 인한 살인죄로 징역 44년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네? 44년이요? 말도 안 돼요! 재수 김미영, 면회! 여보, 미안해. 근데 주은이는 같이 안 왔어? 주은이가 더 이상 아빠 보기 싫대. 인터넷에 자기 신상이 다 공개되는 바람에 학교에서 살인자 딸이라고 낙인 찍혔어. 미안.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여보,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나도 음주운전한 살인자의 와이프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우리 이혼하자. 여보,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출소하면 진짜 열심히 살게. 여보랑 주은이 없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44년 뒤에 출소하면 자기 70대야. 나랑 주은이 생각도 좀 해줘. 그럼 나 갈게. 안 돼! 여보, 가지 마! 제발 날 버리지 마! 선생님? 네? 음주운전의 미래를 체험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여기는 저 방금까지 감옥에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번에 새로 개발된 이 음주 측정기가 선생님의 혈중 알코올 농도만큼 그에 상응하는 미래를 보여드린 겁니다. 네? 미래요? 음주 측정기에 빨간색 불이 들어온 걸 보니 선생님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가 보네요. 꽤 암울한 미래를 보셨겠어요. 그럼 제가 임산부를 쳐서 죽이고 징역 44년형을 받고 감옥에 가서 와이프한테 이혼당하는 게 다 현실이 아니었단 말씀이시죠? 선생님께서는 10초 동안 가상미래를 경험하신 겁니다. 이 음주 측정기에 알코올이 감지될 시 뇌에 특수 초음파를 보내 혈중 알코올 농도만큼의 최악의 가상미래를 경험하게 해주니까요. 경찰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다시는 절대 음주운전 안 하겠습니다. 일단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 측정이 나왔으니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너 오늘 면허 재발급 받았다며? 면허 취소 1년 나와서 그동안 차 없이 대중교통 타느라 불편해서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누가 음주운전 하래? 몰라. 음주운전 말도 꺼내지 마. 와이프한테 잔소리 엄청 먹었어. 그래,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마. 한잔 마시자. 야, 나 지하철 막차 시간이라 먼저 가볼게. 오늘은 꼭 대리 불러서 가라. 내가 나중에 전화한다. 알겠어. 다음에 보자. 대리운전이나 불러볼까? 뭐야? 대리비가 5만원이잖아. 오늘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술도 몇 잔 안 마셨는데 그냥 가자. 설마 또 음주운전 걸리겠어? 그날 내가 운이 없던 거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나봐요? 앞에 마트 좀 다녀오려고. 미우 총각은 좋은 일 있나봐. 표정이 좋아 보이네. 요즘 투자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재미 좀 보고 있어서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고마워. 미우 총각도 좋은 하루 보내. 그 사이 코인 얼마나 올랐는지 볼까? 나는 얼마 전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를 빼고 이 원룸으로 이사를 왔다. 왜냐하면 이 대박 코인에 올인하기 위해서였다. 아파트 전세값 2억과 부모님, 친구들 은행 등에 3억의 빚을 내서 총 5억을 대박 코인에 투자했다. 다행히 대박 코인은 떡상했고 한 달 사이에 5억이었던 투자금이 9억까지 불어나 버렸다. 진짜 10억까지만 채우고 코인 그만하자. 하루하루 피 말려서 못 살겠네. 대박 코인아, 조금만 더 힘내줘. 여보세요? 야, 김미우, 네 말 듣고 대박 코인에 5천만 원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무슨 말이야? 대박 코인이 왜? 뭐가 왜야? 네가 지금 대박 코인 상태 봐봐. 우리 망했다고. 얘는 아침부터 무슨 헛소리야. 대박 코인이 어떻게 됐길래? 이게 뭐야? 대박 코인 상태가 왜 이래? 분명 어젯밤까지 9억이 있었는데 왜 0원이야? 이게 말이 돼? 지금 이거 꿈 아니지? 내 돈! 안 봐도 또 돈 갚으라는 전화겠지. 하루에 돈 갚으라는 전화만 몇십 통이 오는 것 같네. 대박코인 떡상할 때는 그렇게 친한 척 하던 애들이 이제는 돈 갚으라고 독촉하다니. 3억을 언제 모아서 갚냐. 아니, 갚을 수 있을까? 아니야, 못 갚을 것 같아. 진작에 이익 봤을 때 돈을 뺐었어야 했는데 내가 왜 빚까지 내면서 코인을 했을까? 이제 가진 것도 없고 살아서 뭐하냐. 그래, 뭐 같은 인생 접어버리자.
잠깐 고통스러우면 편해질 거야. 엄마, 아빠,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세요. 친구들아, 돈 못 갚아서 미안해. 이봐, 진짜 죽을 거야? 깜짝이야! 당신 누구야? 너? 악마라고 소개하면 되려나? 으아! 저 벌써 죽은 건가요? 악마가 보이는 거 보면 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아직 안 죽었어. 그냥 네가 간절해 보여서 재밌는 거래 하나 하려고 와봤지. 거래요? 저랑 어떤 거래를? 내가 이번 주 토요일 또또복권 1등 당첨번호 알려줄까? 또또복권 1등 당첨번호요? 진짜요? 알려만 주신다면 뭐든지 할게요. 정말 뭐든지 한다고 했다? 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사람 한 명을 죽여. 네? 뭐라고요? 어차피 너는 오늘 죽을 목숨이었으니 너 대신 다른 사람을 저승으로 보내줘야겠어. 저보고 살인을 하라고요? 그래, 잘 생각해봐. 사람 한 명만 죽이면 또또복권 1등 당첨되는 거니까. 로또복권 1등이면 당첨금이 최대 200억인데 이거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좋아요. 그 거래할게요. 정말 복권 당첨번호 알려주시는 거죠?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죠? 악마는 거짓말 안 한다. 너나 한 말을 지키도록 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누군가를 죽이면 내가 복권 번호를 알려주도록 하지. 정 못하겠으면 거래 포기해도 되고. 막상 악마랑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사람 한 번 때려본 적 없는 애가 갑자기 살인을 해야 된다니 어떡하지? 포기해야 되나? 아니지. 또또복권 1등 당첨금이면 최대 200억인데 이건 감옥 갔다 와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야. 만약 살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체포 안 되면 가장 좋겠지만 복권 당첨금을 주는 은행이 월요일에 여니까 체포되더라도 최대한 늦게 체포돼야 하는데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밖에서 누군가를 납치하면 CCTV가 워낙 많아서 안 되고 누군가를 집으로 유인하기에도 금세 신고당할 것 같단 말이지. 주변에 누구 하나 당장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그럴 사람 없을까? 잠깐만, 그러고 보니 옆집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데다가 자식들도 타지에 있어서 명절 때만 올라오지 않나? 그래, 이거 잘만 처리하면 감옥 안 가도 되겠는데? 누구세요? 할아버지, 옆집 미우총각이에요.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미우총각. 이 밤에 웬일이야? 잠깐 들어와. 미우총각, 갑자기 왜 그래? 내가 할아버지를 죽였어. 미쳤나봐.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오, 진짜로 사람을 죽인 거야? 그럼 나도 약속을 지켜야겠지? 이번 주 토요일 또또복권 1등 당첨번호 알려줄게. 잘 받아 적어. 사장님, 이 번호로 복권 한 장만 주세요. 일을 저지르긴 했는데 이 복권 번호 거짓말 아니겠지? 악마 말을 믿을 수 있어야지. 일단 집에 가서 최대한 깔끔하게 청소부터 하자. 할아버지 시신은 최대한 토막내서 캐리어에 담고 조용한 곳에 가서 땅에 묻어버려야겠다. 땅 파려면 사파 나서서 가야겠는데? 휴, 다 끝냈다. 이제 진짜 2번은 못 해먹겠네. 땅도 파야 되니까 빨리빨리 움직이자. 날 밝기 전에 다 끝내버려야 돼. 여기 주변이 인적도 드문데다 잡초도 무성이 나 있는 거 보면 관리가 안 되는 땅인 게 분명해. 여기다 묻자. 이거 진짜 1등이잖아. 악마의 말이 사실이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당첨 금액이 좀 이상한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4천만원? 이거 버그 아니야? 2등 당첨 금액이 표시된 것 같은데? 또또복권에서 이런 실수를 다 하네? 이거 완전 난리 났겠는데? 뉴스 기사나 한번 볼까? 뭐야? 1등 당첨자가 500명? 거짓말이지. 말도 안 돼. 말이 왜 안 돼? 내가 너랑만 거래한다고 안 했는데? 인간들은 참 재밌어. 김미우, 너 나랑 살 빼기로 약속했던 거 기억나? 기억은 하지. 근데 살이 안 빠지는 걸 어떡해. 살이 안 빠지는 게 어딨어. 너 의지 문제야. 오빠는 맨날 나 만날 때마다 살. 제발 그만 좀 해. 그래, 말 잘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뭐? 지금 헤어지자고 한 거야? 내가 너 1년 전부터 살 빼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넌 변한 게 없어. 나도 노력했단 말이야. 살이 안 빠지는 걸 어떡하라고. 노력? 3일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배고파서 포기하고 그게 노력이야? 오빠, 나랑 결혼도 생각했다면서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결혼 당연히 생각했었지. 근데 지금의 너랑 결혼하면 전혀 행복할 것 같지 않아. 미우야, 그동안 고마웠고 나랑은 오늘로 끝났지만 살은 꼭 빼라. 네 건강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동민 오빠! 박동민이 나쁜 놈.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언제는 이런 내 모습도 예쁘다면서. 아, 억울하고 너무 화나. 사주? 거기 가서 하소연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평생 살 못 뺄 사주인지 봐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차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억울하고 분해 죽겠어요. 혹시 저한테 전생에 굶어 죽은 걸신 같은 거라도 붙은 걸까요? 의지력이 약하고 인내심이 부족하신가 보네요. 사주는 아가씨의 기륭화복을 알아보는 거지 아가씨의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해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가씨를 보니 생각나는 물건이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다행히 이게 아직 있었네요. 그거 주간 스케줄러 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진작에 많이 써봐서 저한테 소용없어요. 이건 평범한 스케줄러가 아니랍니다. 여기에 이 특수펜으로 일정을 적어놓으면 적힌 대로 무조건 실행에 옮기게 만드는 신비한 스케줄러죠. 스케줄러에 적힌 대로 무조건 하게 만든다고요? 에이, 거짓말. 한번 써보시고 제 말이 사실이 아니면 바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근데 그 특수펜에 잉크가 없어 보이는데 다 쓴 거 아니에요? 펜의 잉크는 사용하는 사람의 피로 직접 채우셔야 합니다. 피요? 그럼 제 피로 스케줄러를 적으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스케줄러를 너무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저 아저씨 말이 다 사실인가? 피를 뽑아서 글을 적는 게 뭔가 섬뜩하긴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대박 아니야? 혹시 제가 그거 사려면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아가씨의 사정이 딱하기도 하니 10만 원만 주시겠어요? 어쩌다 보니 사버렸네. 그래도 샀으니까 써보기라도 하자. 진짜 이번에는 죽기 살기로 살 빼서 박동민 그 자식한테 복수하는 거야. 일단 하루만 해보고 이 스케줄러가 진짜인지 보자. 7시부터 9시까지 공원 달리기. 뭐지? 내가 뭐에 홀린 것처럼 스케줄표에 적힌 대로 그대로 해버렸어. 이거 진짜잖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빨리 집에 가서 다이어트 식단이랑 운동 같은 거 검색해서 스케줄 제대로 짜야겠다. 드디어 목표 몸무게 45kg까지 달성했다. 진짜 6개월 동안 너무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 다시는 스케줄로 절대 안 쓸 거야. 그럼 살도 뺐겠다. 박동민 그 자식한테 달라진 내 모습 좀 보여줘야겠는걸? 동민 오빠, 오랜만이야.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너 미우 맞아? 나랑 헤어지고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오빠랑 헤어지고서 살 좀 뺐지. 오빠가 내 건강 걱정된다며. 내가 그랬었나? 근데 너 진짜 살 빼니까 몰라보게 예뻐졌다. 다 오빠 덕이야. 그냥 오빠한테 살 뺀 모습 보여주고 싶었어. 그럼 나 이만 가볼게. 미우야 잠깐만. 우리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네가 뚱뚱한 게 싫었던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게 싫었던 거였어.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다시 만나줄 것 같아? 뭐라고 거절해야 속이 시원하려나? 잠깐만. 그래. 오빠, 나랑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 아직도 유효해? 그럼 네가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연하지. 그래. 지난 날은 잊고 우리 다시 만나보자. 진짜? 고마워 미우야. 내가 진짜 잘할게. 유야, 결혼 생활은 어때? 재밌어? 당연히 재밌지. 너네도 얼른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동민 씨 같은 남자 있으면 나도 바로 결혼하지. 그러니까 미우 말이면 뭐든지 다 해주지. 일도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어다 주지. 나도 미우처럼 직장 안 다니고 집에서 놀고 먹고 싶다. 너네도 알다시피 남편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 그게 아직도 미안한가 봐. 너 뚱뚱했을 때 동민 씨가 뚱뚱하다고 찾던 거? 지금에서야 물어보는데 그때 왜 다시 사귀기로 한 거야? 우리한테는 살 빼가지고 막 복수한다 어쩐다 했잖아. 살 빠진 모습 보고 다시 사귀자고 하는 거 거절하고 갈까도 생각했는데 이 남자랑 결혼하면 재밌는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재밌는 일? 아주 알콩달콩하네. 근데 동민 씨 맛있는 것 좀 해먹여. 결혼식 때 봤을 때는 통통했는데 지금은 너무 말랐더라. 눈도 만날 때마다 빨갛게 충혈돼 있고. 설마 네가 밤마다 잠 못 자게 괴롭히는 거 아니지?
여보, 나왔어. 고생했어, 오빠. 회사 갔다가 알바까지 하느라 힘들지. 피곤하긴 한데 그냥 하게 되네. 그럼 나 씻을게. 내가 과일이랑 채소 섞어서 건강 주스 만들어 놓을 테니까 씻고 나와서 마셔. 오빠, 동민 오빠. 이제 깊게 잠들었으니까 오늘도 피 한번 뽑아볼까? 내가 너 때문에 다이어트 하느라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넌 죽을 때까지 내 꼭두각시로 살 거야. 평생. 여보, 나 출근할게. 응, 오빠. 돈 많이 벌어와.